평생 자식 위에 헌신하다 빈털터리가 된 70대 어머니. 국가가 보낸 월 40만 원의 기적 같은 위로가 도착했습니다. 부담 없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보고 듣는 생활정보.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달력을 보니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춘과 우수가 지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코앞에 둔 시기지요. 창밖을 내다보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연두빛 새싹들이 보입니다만 아직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 끝은 매섭기만 합니다. 흔히들 꽃샘추위라고 하지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는 이 바람이 유독 춥고 야속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른둘의 박영숙 가명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영숙 어르신의 2026년 3월 2일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우풍이 심해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어르신은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를 저에서 고루 올리려다 말고 다시 손을 거두셨습니다. 지난달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봄은 온다는데 내 인생의 봄은 다 지나갔나 보다. 영숙 어르신은 평생을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김밥을 말며 사셨습니다. 참기름 냄새, 단무지 짠내에 절어 사느라 당신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허리는 기억 자로 굽어버렸지요.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작은 딸 아파트, 전세 보태기로,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밀물처럼 들어왔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지금 영숙 어르신 곁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수화기를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나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에게 괜히 전화해서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으셨던 겁니다. 결국 어르신은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김치 조각 하나 얹어 드시고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두드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늙고 병드니 자식도 소용없고 세상 천지 나 혼자구나.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라,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하며 무릎을 치거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공허함.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던 오후. 그때 박영숙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로당에 다녀오던 옆집 김할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영숙 어르신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 형님, 집에만 있지 말고 이것 좀 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올랐다니까. 뉴스도 안 봐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이래. 40만 원. 영숙 어르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40만 원이라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월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앞 담당 주무관은 영숙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어르신. 맞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어르신들의 빈곤 해소를 위한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월 최대 6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숙 어르신의 경우 그동안 자녀 명의의 집이나 금융재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거나 감액되셨던 분들도 2026년 완화된 기준 덕분에 혜택을 볼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주무관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회해보니 이번 달부터 40만 원 전액 수급 대상이십니다. 오는 25일에 어르신 통장으로 처집금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영숙 어르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4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일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옷 한 벌 값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 어르신에게 이 돈은 생명줄이자 국가가 보내준 뒤늦은 효도였습니다. 매달 40만 원이면 이제 한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틀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줄여줄 물리치료도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할미가 용돈 줄게 하며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줄 수 있는 자존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센터를 나서는 영숙 어르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차가운 3월의 바람도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혹은 무심한 자식 대신 나라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지세요 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설마 내가 되겠어? 자식이 있는데 안 되겠지 하며 미리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2026년의 복지 기준은 과거와 다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분께 부탁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공단에서 알아서 연락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아니 당당한 내 권리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꼭 두드리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오신 여러분은 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국가가 드리는 월 40만 원은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2026년 3월 2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제적 봄날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행정복지센터 문을 나서며 지으셨던 그 환한 미소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얼굴에도 활짝 피어나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거나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히 챙겨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텅 빈 통장만 남은 70대 어머니에게 국가가 전하는 월 40만 원의 뒤늦은 위로와 기적 같은 소식. 지난 시간 우리는 노후 파산의 위기 앞에서 막막해하던 어느 가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속드렸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노라고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봄꽃 같은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날짜 2026년 3월 2일 월요일. 달력은 분명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창밖의 공기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채 녹지 않은 이른 아침. 72의 정순자 어르신은 습관처럼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훅 끼쳐오는 늦겨울에 찬 바람이 앙상한 손목을 파고들지만 순자 어르신은 창문을 닫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슴 속에 꽉 막힌 응어리가 이 찬 바람이라도 맞아야 조금은 뚫릴 것 같아서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지난 40년을 남대문 시장의 비린내 나는 좌판에서 보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고등어 비늘과 소금기가 훈장처럼 박혀버렸지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5년 전 큰아들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집문서를 들고 갔을 때 어미가 되어서 자식 앞길 막을 수 없다며 내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 버겁다는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의 수술비로 모아둔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보냈습니다. 그래, 자식들만 잘 살면 됐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뭐 대수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어젯밤 통장 정리를 하던 순자. 어르신은 잔고 3,8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 고혈압 약도 지어야 하고 며칠 뒤면 관리비도 빠져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설날 이후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는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기장판만이 당신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가난뿐이구나. 순자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파트 화단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옆동 영인의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순자 어르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형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빨리 내려와 봐요. 형님한테 딱 맞는 소식이 떴어. 무슨 일인가 싶어 무거운 무릎을 이끌고 내려간 순자. 어르신에게 영희 할머니는 구겨진 신문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2026년 달라진 정부 정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순자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026년 3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요.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확정됐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3월부터 지급된다는 공고가 떴다니까요. 순자 어르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0만 원. 에이, 설마. 나 같은 늙은이한테 나라가 무슨 돈을 그렇게 주나?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두 분은 지팡이를 짚고 나란히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이라 그런지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은 순자 어르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뉴스를 보셨군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계획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이신 경우에는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합산 최대 6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직원은 모니터 화면을 돌려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문과 연금 수급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처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조회해 보니 수급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럼 정말로 매달 4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말이오? 순자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건 시혜가 아니라 어르신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오신 땀방울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보답입니다. 늦게 챙겨드려 죄송할 따름이지요. 상담을 마치고 신청서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순자 어르신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월 40만 원. 강남에 사는 부자들에게는 외식 한번 할 돈일지 모르지만 순자 어르신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내려놓았던 고기 한 근을 사서 따뜻한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국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나서는 길,
정순자 어르신은 센터 앞마당에 피어난 매화꽃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위태로워 보이던 꽃송이가 오늘따라 따스한 봄 햇살을 머금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희 엄마, 우리 저기 시장 가서 뜨끈한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순자 어르신의 목소리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통장은 여전히 가볍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안 될 거야, 절차가 복잡해서 귀찮아라며 미리 포기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혹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혹은 예전에 한번 탈락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2026년의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두터워졌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을 챙겨서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상담만 받으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순자 어르신이 느끼셨던 그 벅찬 감동과 안도감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은 이제 국가가 드리는 이 따뜻한 위로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2026년 3월 2일, 이 봄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경제적 도움을 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익한 정보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밥 한 끼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텅 빈 통장만 남은 70대 어머니에게 국가가 전하는 월 40만 원의 뒤늦은 위로와 기적 같은 소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밥 한 끼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혹시 남몰래 한숨 쉬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달력을 보니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3.1절 연휴가 끝나고 아이들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향하고 직장인들은 활기차게 출근길에 오르는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첫 월요일이지요. 절기상으로는 이미 우수도 지나고 경칩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창밖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두빛 새싹처럼 희망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72살의 이옥분 어르신에게 이 봄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베란다 틈새로 스며드는 3월의 꽃샘추위가 마치 당신의 시린 속을 핥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옥분 어르신은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 비늘을 치며 사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식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실패의 집을 담보로 잡혔을 때도, 며느리가 손주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눈물 바람을 할 때도 당신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이 주문이라도 되는 양 입버릇처럼 되뇌셨지요. 하지만 이제 옥분 어르신에게 남은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과 류머티즘 관절염, 약값조차 버거운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옥분 어르신은 적막한 집안 공기를 피해 아파트 단지 벤치로 나오셨습니다. 3월의 햇살은 제법 따스하게 등을 어루만져 주었지만 마음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설날 이후 연락 한 통 없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늙으려고 그 모진 고생을 했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옥분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경로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옆동 김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옥분 형님, 이 소식 들었는교?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드디어 40만 원으로 올랐다 안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찔끔 오르더니 2026년 3월부터는 진짜로 우리 같은 노인네들 살만 나게 생겼심더. 옥분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3월의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센터 안은 민원인들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순번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옥분 어르신 차례가 되자 창구의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어르신. 잘 오셨어요. 정부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26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최대 4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은 40만 원, 만약 부부 어르신이 함께 받으신다면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6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직원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액 또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시니어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이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품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옥분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에 불과해 보이던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월 40만 원. 누군가에게는 그저 외식 몇 번 할 돈일지 모르지만 평생을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느라 본인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던 옥분 어르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놈한테 용돈 달라고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비 오는 날마다 쑤시던 무릎 물리치료도 마음 편히 받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 내가 먼저 사겠다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겠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국가가 나의 지난 젊은 날의 노고를 잊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보답해준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옥분 어르신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지팡이를 짚은 손에 다시금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에이, 내가 되겠어? 하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2026년의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국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닿는 진정한 인생의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옥분 어르신이 행정복지센터 문을 나서며 지으셨던 그 환한 미소가 이제 여러분의 얼굴에도 활짝 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거나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전하는 이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셔서 남은 인생은 자식 걱정, 돈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볕 같은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텅 빈 통장만 남은 70대 어머니에게 국가가 전하는 월 40만 원의 뒤늦은 위로와 기적 같은 소식.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볕 같은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 인사가 무색하게도 현실의 창밖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달력은 분명 2026년 3월 2일 월요일을 가리키고 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매섭기만 합니다. 거리에는 새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오고 아파트 화단에는 노란 산수유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지만 올해 73이 된 박영숙 어르신의 마음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오늘 아침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가 찍힌 마지막 줄을 확인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잔고는 고작 3만 원 남짓. 이번 달 관리비와 가스비를 내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시장에 나가 콩나물 한 줌 사는 것조차 망설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젊은 시절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휘도록 옷감을 날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했지만 그 모든 고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장만할 때 당신의 전세 보증금을 빼주었고 딸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갈 때도 쌈짓돈을 털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돈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지만 정작 늙고 병든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과 텅 빈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까지 돈 걱정에 잠을 설치나. 영숙 어르신은 차가운 냉방에 앉아 식어버린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올려 겨우 허그를 때우는데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제 살기 바쁜 아이들 짐이 될까 두렵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월의 햇살이 베란다 창가에 내려앉았지만 영숙 어르신의 등은 굽은 채 펴질 줄 몰랐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때 박영숙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숙 형님, 집에 계세요? 얼른 문 좀 열어봐요.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랫집에 사는 김 반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자 김 반장은 숨을 헐떡이며 손에 쥐고 있던 팸플릿 한 장을 영숙 어르신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형님, 뉴스 안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났어요. 올해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확 올랐다니까요. 형님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매달 4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영숙 어르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 초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0만 원이라니요. 그 돈이면 관리비를 내고도 병원 물리치료를 몇 번이나 더 받을 수 있고 가끔은 손주들 손에 과자 값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영숙 어르신을 이끌고 김 반장은 곧바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아침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영숙 어르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자식들 소득 때문에 탈락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상담 창구에 앉았을 때 담당 공무원은 영숙 어르신의 신분증을 조회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소득 하위 70% 기준에 충분히 해당하셔서 이번 달부터 매월 25일에 4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되실 겁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64만 원까지 받으시는데 어르신은 단독 가구시라 월 40만 원 전액 수령 대상이세요. 직원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돈 수준을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시니어 세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복잡했던 소득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나라에서 드리는 공짜 돈이 아니라 어르신이 젊은 날 흘리신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드리는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숙 어르신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센터를 나서는 길, 영숙 어르신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어르신은 시장에 들러 싱싱한 고등어 한 송과 봄동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나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혹은 자식이 직장에 다니니 안 되겠지 하며 미리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2026년의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두터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을 챙겨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해 보십시오. 자녀분들에게 부탁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길을 부끄러워하거나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40만 원은 여러분이 지난 세월 겪어낸 풍파에 대한 작은 위로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 줄 든든한 지팡이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오늘 느꼈던 그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3월의 봄은 단순히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과 지갑이 활짝 열리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며 스스로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좀 누려도 된다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빈곤과 외로움이 아닌 풍요와 존엄으로 채워지기를 저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텅 빈 통장만 남은 70대 어머니에게 국가가 전하는 월 40만 원의 뒤늦은 위로와 기적 같은 소식. 여러분의 노후가 빈곤과 외로움이 아닌 풍요와 존엄으로 채워지기를 저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새봄의 문턱에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밖을 보니 겨우내 웅크렸던 대지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3월의 첫 월요일이군요.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네 삶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침 72살의 박명자 어르신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낡은 샤시 틈으로 파고드는 3월 초의 꽃샘 추위는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고 그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텅 비어버린 냉장고와 통장이었습니다. 명자 어르신은 40년을 넘게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 목욕을 다녀와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사셨지요. 그 고단한 노동의 대가는 오직 자식들의 성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당신의 노후 자금을 깼고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손주들 보약이라도 해 먹이라며 마지막 남은 적금을 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명자 어르신에게 남은 것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과 잔액 3,420원이 찍힌 통장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명자 어르신은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봄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보일러 기름값이 무서워 실내에서도 두꺼운 패딩 조끼를 껴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자식들 다 키워봤자 내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더 귀하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엄마, 요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죽겠어. 라던 며느리의 하소연이 떠올라 힘없이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으면 이 지독한 외로움과 궁핍함이 끝날까 몹쓸 생각마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박명자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마실을 다녀오던 옆집 김 반장님이 헐레벌떡 명자 어르신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김 반장님의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안내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 형님, 집에만 처박혀서 청승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형님, 올해부터 나라에서 주는 돈이 확 올랐다니까. 이거 안 받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야. 명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김 반장님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침침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굵은 글씨만큼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자 어르신은 겉옷을 챙겨 입고 읍내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월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어르신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차례가 오겠어.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내겠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앞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 상담 직원 앞에 앉은 명자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옆집 할망구가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나도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주무관은 명자 어르신의 거친 손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2026년 올해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던 연금액이 드디어 올해 40만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은 명자 어르신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정책 시행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이 월 4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6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 돈은 나라가 어르신의 그 헌신에 대해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시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선정 기준액 자체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 화면을 두드리며 명자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집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 농가주택 한 채가 전부였던 명자 어르신은 당연히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통신비 감면 혜택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어르신 통장으로 40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원비 부담되셔서 물리치료 못 받으셨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병원비 혜택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으니 제가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행정복지센터 앞 화단에 핀 노란 산수유 꽃이 명자 어르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봄이 그제야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월 4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일지도 모를 그 돈이 명자 어르신에게는 생명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병원비 좀 보내다오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손주들 오면 과자 한 봉지라도 내 손으로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명자 어르신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섰을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들러 돼지고기도 한 근 끊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오늘 저녁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지를 든 명자 어르신의 손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자식들이 돈을 잘 버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며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복지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두터워졌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소멸되는 복지 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돈은 바로 여러분이 젊은 날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을 챙겨 들고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해 두시면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해졌을 때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의 봄바람이 여러분의 텅 빈 주머니뿐만 아니라 외로웠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드리는 월 40만 원의 혜택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세요 라는 우리 사회의 존경과 위로입니다. 오늘 저녁 박명자 어르신의 밥상에 올라올 고등어 조림의 냄새가 여러분의 댁에서도 피어오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찬란한 봄날을 만끽하시길 저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